주택으로만 계속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도 있고요. 종부세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저희 소치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남겨주신 고민에 대해서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은 1주택자이십니다. 1주택에서 어떻게 자산을 앞으로 늘려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는 소치님 중에도 분명히 1주택자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그 질문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년 전 분양을 받았던 지금 집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를 하고 다시 상승장이 와서 내 집이 오르긴 올랐는데 어차피 이게 깔고 앉은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상급지로 가려면 대출도 2억에서 3억 정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빚 갚느라 시드 모으는 속도도 더뎌질 것 같습니다. 저도 투자로 자산을 불려가고 싶은데 몇 년 후 상승장이 오면 갈아탄 내 집을 그때 다시 팔고 다시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투자하는 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리하면 이분께서는 지금 1주택자이신 거죠. 1주택. 지금 중요한 부분은 내 자산을 더 불리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1주택의 가장 큰 단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장점은요, 이 주거의 만족도.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산다,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난 내 집에 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되게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인테리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냥 그렇잖아요. 그쵸? 내 집이니까. 근데 단점은요, 만약에 내가 5억짜리 집에 산다 그러면 뭐 거기서 대출을 받기도 뭐 일부 대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막 그 많은 돈, 몇 억이라는 돈을 내가 깔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상승장에 올라도 당장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은 좋은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또 크게 감흥이 없어요. 또 여기서 떨어진다 해도 마음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일단 나는 그냥 그 집에 살면 되니까 또 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일 땐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항상 많은 분들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자산을 더 불리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일단은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저는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주택자가 자산 늘리는 방법. 일단 지금 같은 시기에 상급지로 간다. 상급지 갈아타기 한다. 그 상급지로 갈아탄다는 건요, 그냥 1주택을 계속 좋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내가 상급지 갈아타기 안 하는 것보다는요, 갈아타는 게 더 좋죠. 자산을 더 좋은 걸로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때는 다른 선택으로 가야 됩니다. 일단 그 투자랑 실거주를 완전히 그냥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한다는 게 보통 우리가 내 집에서 안 사는 거죠. 나는 그냥 월세를 사는 거죠. 전세 살 수도 있지만 전세는 보통 우리가 더 목돈이 들어가고요.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주택수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삽니다. 그쵸?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는 투자를 하는 거죠. 그 1주택자인 분들은요, 만약에 나는 이제 월세를 산다 했을 때는요, 집을 두 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제 기준으로는요, 3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세 채 이상 늘리기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저는 지금 세제 기준으로는 두 채까지는 충분히 괜찮아요.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두 채를 갖고 있는 게 상승장이 왔을 때 훨씬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그래도 좀 괜찮은 물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괜찮은 물건. 못난 일을 두 채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살 때 내가 그래도 그 곳에서 수요가 있는 물건을 잘 사야 된다. 이건 저는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두 채 이렇게 굴리면서 이 두 채를 계속 좋은 애로 바꿔가는 작업을 할 수 있죠. 내가 시드를 계속 모으고 또 대출을 좀 활용해가지고 아파트를 더 좋은 걸로 바꾸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주택으로만 계속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도 있고요. 종부세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으로만 한없이 늘리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략은요, 일단 종목을 분산하는 부분이죠. 일단 아파트는 우리가 아파트로 두 채를 하고요, 여기에다가 비주택 같은 투자를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정말 또 정책이 바뀌고 세제가 바뀌면 이게 바뀔 수 있지만 현재 세제 기준으로는 저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비주택을 살 때 보통은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개인 사업자로 살 수도 있고요, 법인으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는요 그냥 개인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개인이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개인으로 하면요 이게 가장 안 좋은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그런 수익이 다 잡혀가지고요, 이 종합소득세를 정말 많이 내게 돼요. 그게 단점입니다. 근데 법인은요, 우리가 이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별개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인에 내가 자산이 있어도 종소세에는 이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법인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도 법인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이거 그냥 우리가 명의를 하나 더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법인의 가장 장점. 근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우리가 주택을 사는 거는 되게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은 개인보다 더 안 좋습니다. 취득세가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12%예요. 그리고 종부세가 발생합니다. 주택은요. 안 좋죠. 되게 불리합니다. 오히려 주택은요,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근데 법인의 장점은요, 법인으로 했을 때는 이런 상가나 비주택, 이런 애들은 훨씬 좋아요. 좋은 이유는 일단 취득세가 4.6%고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좀 메리트가 있고요. 또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요, 대출입니다. 대출. 처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신생 법인이다. 법인을 딱 만들고 나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 했을 때는요, 대표 개인의 신용도를 봅니다. 근데 1년이 지났다고 했을 때는 이 법인의 수익을 봐요. 수익. 근데 우리가 이 법인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가장 좋긴 하지만 나는 그게 안 되라고 했을 때는 이 법인으로 가지고 우리가 뭐 투자를 했잖아요. 뭐 상가를 사든 뭔가 투자를 해가지고 월세 같은 게 만약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월세가요, 이 소득으로 잡혀요.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들어와주면 이게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대출을 잘 해줍니다. 대출이 우리가 개인으로 받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법인은 개인보다 훨씬 좋아요. 상가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60%에서 많게는 80%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명의를 이렇게 분산할수록 조금 더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이게 아파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비주택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상가 같은 것들도 우리가 뭐 금매 같은 게 많잖아요. 뭐 이거 경매로 살 수도 있고 일반 거래도 살 수 있고 이게 가격이 되게 저렴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법인을 활용해서 뭐 상가 투자를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 아파트에만 치중하게 되면 이런 걸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종목을 분산하면서 하면 좋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드머니를 모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우리가 뭐 1억 모은다고 해도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손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시드머니하고 대출을 같이 합치는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요. 대출을 활용해서 투자하기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드를 열심히 모으면서 나중에 대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그때 또 이렇게 대출을 활용해서 이런 상가나 비주택 같은 것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투자를 하시면요, 우리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요 훨씬 자산을 늘리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만 해서는 아까처럼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비주택을 같이 해버리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죠. 우리가 취득세 12% 내는 거랑 4.6% 내는 거랑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하는 동안에도 비주택은
이런 종부세 같은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넓혀서 공부를 하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넓혀 가시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 부분은 시드를 좀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한 이제 건데요. 결국 사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1주택자든 뭐 다주택자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급여 소득을 받을 거예요. 급여 소득자. 그쵸? 근데 이 급여라는 거는요, 되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거를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업은요, 내가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더 많이 불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사업이라고 해서 다 뭔가 대단한 뭐 사업체를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온라인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뭐 쿠팡 파트너스부터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도 할 수 있죠. 아니 온라인으로 우리가 뭐 유튜브 편집 같은 거 해줄 수 있잖아. 이것도 돈을 받고 해줄 수 있죠. 뭐 상담 같은 것도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뭔가 조금 재능이 있으면요, 그걸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그럼 제공을 해주면 이 사람이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이 온라인이라는 곳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블로그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급여는 급여대로 받고요. 플러스해서 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시드를 계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딱 이걸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계속적으로 뭐 투자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업을 같이 해야지 이 사업에서 생긴 이 돈을요, 부동산에 넣어가지고 자산을 더 빨리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만으로 돈을 모으는데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같이 이렇게 온라인이 활성화된 시기에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까 그 고민에서 보셨던 그 시드머니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문제를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람들의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걸 해결해 주면서 저는 그걸로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연애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요. 뭔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요즘에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지? 그럼 나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지? 거기로 이렇게 나아가신다면 이 사업을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나 어떤 사업 할 수 있지? 사람들이 어떤 문제 갖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주택자인 분들이 어떻게 자산을 늘려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깔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1주택자인 분들은 뭐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도 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더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결국에는 투자와 실거주를 딱 분리를 해가지고 자산을 늘린다는 겁니다. 근데 자산을 늘리는데 지금 세제 기준으로는 아파트는 2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요. 셋째부터는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비주택 같은 것들을 같이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명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법인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명의도 분산하면 훨씬 더 절세하면서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사업, 누군가를 상담해 주는 것, 이것도 사업이 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도 부업이 돼서 우리가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희 소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